1592년 4월 30일 새벽,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대피하십시오, 폐하! 이 길로 이행당 적을 막으라, 폐하를!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가 도성을 빠져나갑니다. 등 뒤로는 200년 역사의 경복궁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을 지른 것은 왜군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행렬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우리더러 죽으라고 어디를 가십니까? 전하, 우리더러 죽으라고 어디를 가십니까? 어서 도성을 빠져나가라! 이놈이라 비켜라! 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왕은 백성을 지우고 오직 자신의 목숨만을 챙겨 압록강변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선의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생지옥이었습니다. 바죽지세로 밀고 올라온 왜군의 조총 소리에 강산은 핏물로 씻겼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인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잔혹한 전공품을 챙겼습니다. 바로 조선인의 코와 귀였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잘려나간 코들은 소금에 절여져 본국으로 보내졌고, 오늘날 일본 교토에는 그 비극의 증거인 이 총기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은 더 참혹합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죽은 이의 살점을 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저 멀리 도망간 왕이 아니라 내 손에 든 죽창뿐이다. 왕은 나라를 버렸으나 백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옥포, 사천, 당포, 그리고 한산도 외놈들은 한 놈도 살려두면 안 된다! 이순신이 가는 곳마다 왜군의 배는 수장되었습니다. 전함대 하객진으로 포위하라! 일제히 몰아쳤나! 특히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진 하객진은 왜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남해의 재건을 장악하자 왜군의 보급로는 끊겼고 전쟁의 판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는 붓을 들었던 선비 권율이 칼을 잡았습니다. 1593년 행주산성 3만 왜군에 맞선 2300명의 사투. 화살이 떨어지자 부녀자들은 치마에 돌을 날랐습니다. 왜군을 막아라! 모두 힘을 합쳐 성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행주치마의 눈물겨운 유래입니다. 산속의 승려들도 일어났습니다.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나라가 없으면 부처도 없다며 장삼을 벗고 갑옷을 입은 승병들은 왜군의 보급로를 끊으며 게릴라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들의 승전보가 들려올 때마다 선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왕에게 승리는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공포였습니다. 선조의 애타는 요청에 마침내 명나라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제의 나라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명나라 자신의 본토라는 공포, 즉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땅을 왜군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명나라 군대는 참혹했습니다. 큰 전투에서는 몸을 사리며 전략적 후퇴를 반복했고, 뒤에서는 왜군과 비밀 협상을 벌이며 조선을 배제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조선 백성들에게 그들은 구원군이 아닌 또 다른 왜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명군이 머무는 곳마다 백성들의 가축과 식량이 징발되었고, 그들의 횡포는 왜군만큼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조는 기묘한 정치를 시작합니다. 조선 군대의 승리는 깎아내리고 모든 공을 명나라에 돌린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즉 제조지은자의 자어준. 이것은 선조가 자신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만든 거대한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명불로는 독이 되어 조선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이 명분 때문에 훗날 조선은 실리를 챙기는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전쟁의 불길로 걸어 들어가는 비극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선조의 창끝은 아들을 향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분조를 이끌며 민심을 수습한 세자 광해군. 백성들이 광해군을 칭송할수록 선조의 열등감은 폭발했습니다. 선조는 툭하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짓, 선의쇼를 벌이며 광해군을 석고대죄하게 만들었습니다. 16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심리적으로 고문했습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얻은 적통 아들 영창대군은 광해군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선조는 서자인 광해군을 밀어내고 핏덩이 영창을 세자로 세우려 노골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문안 인사조차 거부당하며 궁궐 구석에서 떨던 광해군. 아버지가 보여준 그 비정한 광기는 훗날 광해군이 폭군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598년 지루했던 7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조선은 승리했지만 왕은 패배했습니다. 백성을 버린 왕, 영웅을 질투한 아버지 선조. 그가 남긴 것은 폐허가 된 국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군이라는 이름의 족쇄와 상처받은 아들의 분노였습니다. 이제 조선은 또 다른 혼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아버지가 남긴 지옥에서 살아남은 아들 광해군의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광해군의 영창대군을 향한 피해 복수와 중립외교의 외줄타기 발탄 곧 이어집니다.